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다음 달 30일에서 윤달 4월 8일인 양력 5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봉축 행사의 윤 4월 연기가 가는 의미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부산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가운데 수만 명이 모이는 봉축 연합대회와 연등 행렬을 취소하는 대신 릴레이 기도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와 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에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신임 주지 스님들은 산중 화합을 다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 나눔에도 동참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 관리를 하면 한쪽 배우자가 주도하는 것보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이 기울어진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결과인데 가족 소통의 중재자로서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찰 재정에 큰 타격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소임자 스님들이 고통 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종단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조계종 재무부장 탄하 스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다음 달 30일에서 윤달 4월 8일인 양력 5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간 자기를 위한 수행이자 윤달에 행해지는 생전 예수제 전통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비의 기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한 달 뒤로 연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한 달 뒤인 5월 30일이 윤달로 음력 4월 8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매년 음력 4월 초파일로 정해지고 있어 윤달로나마 이러한 전통을 이은 셈입니다. 태양을 주기로 하는 양력이 1년 365일인데 반해 달의 공전 주기는 1년이 약 354일로 윤달은 음력에서 여분의 날을 모아 한 달을 더 채운 겁니다. 사막에서 이정표가 필요했던 아랍인들은 음력을,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는 양력을 중시했고 동양에서는 둘을 함께 쓰는 만큼 윤달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막에서 옛날 대상으로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밤에 시원할 때 걸어야 되니까 달이 언제 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음력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 쓰는 거는 태양 태음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음력하고 양력을 섞어놓은 거거든요. 선조들은 윤달을 귀신이 모르는 달로 기륭이 없다고 여겨 이사를 하거나 묘를 옮겼으며 전통 불교의식인 생전 예수제와 사찰 세 곳을 참배하는 삼사순례 등을 행해왔습니다. 특히 윤달을 대표하는 의례인 생전 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지내는 천도제로 스스로 수행하며 공덕을 쌓기 위한 선행을 발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예로부터 윤달에는 보시와 수행을 해왔다며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간 나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자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나 윤달에 있어서 4월 초파일이 이제 윤달에 있기 때문에 그 윤달은 어쨌든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너스 받는 달이잖아요. 예, 보시하는 날, 수행하는 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달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불자들은 윤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대승 활동을 하니까 천도제도 지내고 또 이웃들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제도 지내고. 조계종 총무원은 다음 달 30일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 부실장 스님 등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입제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전국 사찰에서도 일제히 봉행되는 코로나19 극복 기도정진은 5월 30일,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윤달을 복과 공덕을 쌓는 기회로 여겨왔고 이러한 전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연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산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의 예방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가운데 수만 명이 모이는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연등축제와 관련해 전통등 전시와 코로나19 극복, 부산 발전과 안녕을 위한 릴레이 기도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축 점등식은 다음 달 30일 부산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대형 전통등의 점등과 함께 불기 2564 부산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 정진은 5월 29일까지 이어지며 각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봉행하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게 됩니다. 조계종의 교구 본사 사찰인 3교구 본사 신흥사와 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에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신임 주지 스님들은 산중화합을 다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 나눔에도 동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강원 속초 신흥사와 전남 장성 백양사 신임 주지에 지혜 스님과 무공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들 교구본사의 신임 주지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임기 4년의 본사 주지를 맡게 된 두 스님에게 사중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산중 대중들과 잘 화합해서 교구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종단 행정에도 많은 협조입니다. 이에 대해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종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단 방침에 또 뜻에 다 알아서 종단 방침에 따라서 백양사의 또 어려운 살림살이 원장 스님 지시 따라서 잘 모시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지혜 스님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위해 3천만 원의 성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지원기금 2천만 원도 내놓았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종단의 원력 사업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흥사 신임 주지 지혜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를 나와 사마사와 능인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백양사 신임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백양사 재무국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신흥사와 백양사 주지가 새로 임명되면서 80 총림 동화사 등 올 상반기에 예정된 본사 6곳의 주지 임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수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창립 26주년 기념 행사와 법회를 별도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지난 1993년 8월 강원도 두메산골 토굴에서 정진하던 법정 스님의 원력에서 출발해 장학사업과 결식이웃 밑반찬 지원, 복지시설 운영, 환경 지킴이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을 위해 시작한 밑반찬 후원 사업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는 등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성보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형 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건의 대형 불화를 조사해 그 성과를 담은 5번째 대형 불화 정밀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국보 320호 청국사 영산회 개불탱을 비롯해 법주사와 개심사, 은혜사와 예천 용문사, 안동 봉전사와 김천 계림사 등지의 보물 괴불탱 등 7건을 조사했고 정밀 분석 결과와 채색 정보, 세부 도판 등 조사 결과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보고서에 자외선 가시광선 반사 분관 분석을 이용한 염색 재료 분석이나 보존 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조사를 통해 은혜사 개불탱에 특수비단인 초가 사용되고 예천 용문사 개불탱에 은박이 사용된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구원은 대형 불화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유사시 복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조사 후 보고서 발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도 국보 제296호 7장사 오불회 개불탱 등 7건을 조사해 6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 관리를 하면 한쪽 배우자가 주도하는 것보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이 기울어진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결과인데 가족 소통의 중재자로서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해 동안 접수하는 가정폭력 신고는 20만 건이 넘습니다. 가정폭력이 뿌리 뽑아야 할 사회 악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잔존하면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재산 관리를 함께하며 평등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부부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에 의뢰해 우리 국민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재산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남녀 모두 상대방이 재산관리를 주도하는 때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권력이 둘 중에 한쪽에 기울어져 있을 때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는 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가정폭력을 가정 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고 답해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이웃의 부부 폭력과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반드시 경찰 등 공권력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에서는 가정폭력 첫 발생 시기를 결혼 후 5년 이후로 가장 많이 꼽았고 도움 요청은 공권력보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가정 내 소통의 또 다른 중재자로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스님께서 가급적이면 가족들을 면담을 하셔서 가족들이 싸우거나 서로 불만을 서로들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불교계가 해주시는 것이 우리 종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 가족들, 개인들에게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닐까. 가정폭력을 막으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국가적 노력도 함께 병행되고 있지만 가족의 중재자로서의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역할 또한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4.15) 총선 기획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서울 마포갑으로 가봅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가 세 번째로 맞붙는 격전지인데요. 판세 혼전 속에 승자는 누가 될지 각 후보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는 마포 토박입니다. 아버지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의 자리를 이어 마포갑에서만 3선을 지낸 만큼 지역 사정에 밝은 것이 노 후보의 강점입니다. 마포는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발전 계속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큰 마포를 내세운 노 후보의 1호 공약은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K-팝 복합 공연장을 기반으로 마포를 한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강변에 한류 K-팝 공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의 그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서 우리 한류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18대 의원을 지낸 강순규 후보가 다시 한번 마포갑에 도전합니다. 강반장이라는 별명답게 지역사회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주민들과 만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빨리 또 대책 마련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지금 아주 연구하고 공약도 제시하고 또 정부에다 촉구도 할 거예요. 강 후보는 플랫폼 도시 마포를 슬로건으로 경의선 숲길 주변 융복합 개발을 통해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중단된 어떤 비전 설정으로 우리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 지상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또 어떤 청년 산업 그 보육 또는 인큐베이팅 어떤 시설을 통해서 마포의 새로운 심장을 다시 고동시키는 게 저의 1호 공약입니다. 마포갑은 그동안 꾸준히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판세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포갑에서 세 번째로 맞붙는 두 후보의 전적은 1승 1패. 이번 총선에서 지역 구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사찰의 대중법회가 중단되고 관람객들도 크게 줄면서 사찰 재정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소임자 스님들은 고통 분담을 위해 소임비와 급여를 반납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종단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소임을 맡은 조계종 재무부장 타나 스님을 전경윤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계종의 재무부장을 맡고 계신 타나 스님을 모셨습니다. 국제구호단체죠. 지구촌 공생의 케냐 지부장을 오래 하셔서 저한테는 낯익은 스님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님이신데 재무부장 그 어려운 소임을 맡으신 지가 좀 되셨죠?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2018년도에 한국을 들어와서 지구촌 공생의 사무국장으로 한 1년 채 못 살고 작년 10월 달에 종단의 재무국장 맡아서 이제 6개월째 지금 6개월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 종단의 재정을 이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찰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종단 운영을 위해서 이 분담금도 많이 이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저희 종단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회가 다 어려운 시기고 또 저 지방에 있는 사찰들도 뭐 신도들이 안 오니까 굉장히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사찰은 문화재 사찰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말사는 말사대로 다 어려워서 분담금을 내란 말은 전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종단이 조금 긴축 재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도 있고 사찰에 이제 이 신도들이나 관람객들 발길이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지금 함께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서 삼원장 스님 그리고 부실장 스님들이 소임비를 네. 또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다 본사 저희 총무는 알다시피 다 분담금으로 저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말사들이나 본사들이 조금 다 어려운데. 이게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또 이게 뭐 저희 종단만 아니고 사회가 다 어려우니까 예, 이럴 때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어쨌든 힘을 합쳐갖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자 이래서 이제 삼원장 스님들이 일단 소임비를 다 내고 부장 스님들이 50%를 내시고 이제 국장 스님들도 이제 30%를 그 반납을 하시고 종무원들도 차 팀장들도 본인들의 인건비를 또 예, 반납을 하고 이래서 참 감사하죠. 사실 스님께서는 케냐에서 지구촌 공생의 지부장으로서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이 만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또 애정이라든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케냐에서 제가 한 4년 좀 넘게 횟수를 한 5년 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애들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때도 울고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도 하는데 걔네 그분들은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참 잘해요.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인 빈곤인 것 같아요. 예, 저분들이 우리 기자님이 좀 뭔가를 가졌는데 나는 안 가져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근데 그분들은 절대적 빈곤이잖아요. 예, 스님께서 또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각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종단에 와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 이렇게 대면하는 포교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시스템 자체를 맞습니다. 좀 이렇게 온라인 상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좋고 이래서 불교와 접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희사하는 마음을 내서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도 불교가 어쨌든 뭐 문화재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사회에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든 보듬는 것도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 불교의 몫은 굉장히 큰 몫이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이 종단에 있는 소임자들이나 또 이제 뭐 스님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맞습니다. 바람을 해봅니다. 예, 조계종 재무부장 타나 스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이래 최초로 서예 단독 기획전인 미술관에서 한국 근현대서예를 열 예정입니다. 미술관은 코로나19로 전시 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우선 오는 30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시회를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석유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앞 인디음악 활성화와 프로젝트 공연 발굴을 위한 서울 라이브 참가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라이브 기획 공연, 소규모 인디뮤직 페스티벌 등 3개 분야에서 85개 팀을 선발하며 지원금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인 아시아 디자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용역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구축 사업은 부산 지역 디자인 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윤달을 가리켜 보너스 받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조들은 윤달을 공달, 덤달 등으로 부르며 기륭이 없는 달로 여겼습니다. 윤달에 스스로 공덕을 닦는 생전 예수제의 전통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와 남을 위한 기도 정진으로 승화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